이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요. 내가 사람으로 행복한 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이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얼마큼의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란 글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배고파서 오자마자 먹었네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준비해봤어요. 이 책은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의 첫 번째 책은 아니고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은 이병률 작가님이시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소라의 음악도시의 구성작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끌림이라는 책을 처음 접하고 나서부터 좋아한 분이에요. 그 이후에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책도 읽었고 그 뒤에 이 책도 읽게 됐어요. 워낙 좋아하는 분이라 이분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짠! 예쁘죠? 근데 라디오 작가셔서 그런지 그 책에 어울리는 음악들도 이렇게 선별해서 CD로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저 그것도 있어요, 집에. 저의 학창 시절에 되게 감성을 채워주던 그런 책이었어요. 이 중에서 너무 좋은 글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인생에 겉돌지 않겠다는 다짐은 눈빛을 살아있게 한다. 무고한 눈빛은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살고 싶어서 일순간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 눈빛이 내가 잃은 지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그 눈빛으로 내가 씻겨지는 기분마저 들기도 해서 마치 좋은 바람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사람은 커피콩을 갈고 뜨거운 물로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 옆을 떠나지 않는다. 좋은 눈빛으로 주시하고 집중한다. 그런 사람이 내주는 커피는 이미 마시기도 전에 맛있다는 생각을 머릿속 가득 채워준다.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눈빛이
커피에 닿아서일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음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좋은 눈빛을 가진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다. 잘하겠다는 그 마음이 눈빛으로 옮겨가면서 마침내 좋을 수밖에 없는 결과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눈빛은 그 사람을 가장 절묘하게 드러내주는 설명서이자 안내서 같다. 그 반대의 검은 눈빛도 있다. 생기를 거부하는 듯한, 검은 것으로도 모자라 좀처럼 상대의 눈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눈빛. 쓰임새를 만나지 못해 열의를 드러내지 않는, 자신감도 그 어떤 선명함조차도 담고 있지 않은 죽은 눈빛 앞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아서 얼른 자리를 마치고 싶은 눈빛. 세상은 좋은 눈빛들마저 거두어 갔다. 생생한 눈빛들을 끌어다 어딘가에 슬쩍 묻어버린 것은 우리들의 피로감이며 속도며 물질이 시킨 일이다. 세상은 불가능한 것들을 눈빛으로 맞서봐야 헛일이라고 눈조차 뜨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빛이 도태 대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내가 눈빛에 치중하는 이유는 눈빛에서 사람됨을 발라내기 위해서고 또 그 눈빛에 푹 젖어들기 위해서다. 무언가의 마음을 사로잡히고 싶을 땐 마땅한 눈빛을 찾는다. 눈빛만으로 에너지를 전해받는 일이나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받는 일. 우리 지리한 삶은 그 눈빛 앞에서 한 걸음 진보한다. 손댈 수 없는 거리까지도 손을 쓸 수 없는 복잡 다단한 일의 회오리를 뚫고도 눈빛은 가닿는다. 남의 일에 관심 많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고 자신이 아닌 남을 살아가는 먼지 앉은 눈빛으로는 세상의 절박한 그 무엇에도 말을 걸 수가 없다. 우리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우리 눈빛을 잃은 것처럼 이 세상이 이토록 불안한 구조로 가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서로의 삶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좋은 눈빛에 흔들렸으면 한다.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쉬지 않은 눈빛과 마주쳤으면 한다. 그것이 다행한 일이다. 플랫폼에 서서 왠지 모를 두근거림으로 기차를 기다릴 때의 눈빛. 한 번 마주쳤던 것으로 충분히 남아있는 눈빛. 어느 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나갈 때의 그 눈빛. 호젓한 밤 산마을에서 나뭇잎을 흔들며 마음을 휘젓고 가는 바람소리 같은 눈빛.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될 것 같은 사랑을 혼자 품기 시작하면서의 눈빛. 아무 생각도 들지 않게 하는 그 좋은 눈빛을 한없이 쳐다보고 바라보다가 그 눈빛이 나에게 좋은 신호를 보내오면 나도 그 눈빛에게 팔을 두르고 오래 같이 가자 할 것이다. 사랑해도 되냐고 말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도달하는 순간 눈빛은 살아나게 된다. 자신의 인생에 겉돌지 않겠다는 다짐은 눈빛을 살아나게 하니까. 생의 애착을 담은 눈빛은 명료한 빛과도 같아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연명하게 한다. 눈에 낀 뭔가를 걷어내고 이제는 눈빛을 바꿔야겠는데 눈빛은 유리창도 아니고 자동차 바퀴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시들면 뽑아버리면 그만인 꽃도 아니니 이것 참 큰일이다. 다시는 이런 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시를 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시인 이상의 자격을 가졌다. 시를 쓰며 사는 나 같은 사람보다도 그들의 존재와 설렘이 시를 더 빛나게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시를 아끼는 사람에 의해서, 시를 귀하게 여기는 시대의 마음 안에서 시는 탄생하고 울림을 갖는다. 하룻밤을 자고 오는 시캠프에 다녀왔다. 계룡산이었다.
일정 중에 한 편의 시를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더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다. 깊은 밤, 캠프파이어 앞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 다음날 아침에는 계곡에 앉아 물소리를 배경으로 각자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낭송하게 하는 것. 물과 불 앞에 있으면 누구나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지면서 시심 비슷한 기류가 흐르게 될 테니까. 할 말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는 쑥스러운 듯 했지만 모든 순서에 자신의 색을 담아냈고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했으며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름에 귀를 기울였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덮어주고 어려서 여린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끌어주고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모닥불을 피우는 밤은 멈추도록 좋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계곡에 앉아 각자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낭송하는 시간이었다. 한 사람이 시 낭송을 마치고 울컥했다. 나중에 왜 울컥했어요? 라고 물으니 그가 말했다. 다시는 이런 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다시는. 이것이 시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는 얼른 감동하는 마음을 숨겼다. 시를 쓸 때면 우리 몸 안에 어떤 물질이 생겨서 그게 개울처럼 흐른다. 결국은 그것이 시를 쓰게 하고 막막함을 걷어내게 하고 시를 이어가게 한다. 덜 시적인 것과 충분히 시적인 것을 구분하게 되기를 바랬고 시가 산문하고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 알게 되기를 바랬다. 그리고 우리가 한 편의 시를 한 명의 좋아하는 시인을 가슴 안에 키울 때 얼마나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일 수 있는지 절감하게 되기를 바랬다. 섬 하나를 목표로 해서 팔을 저어 앞으로 나가보는 것. 도착 지점을 생각하고 숨을 고르는 것. 그러다 날개를 달고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문득 외로워지는 것. 그것이 시의 길일지도 모른다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나에게만 절절한 여행이었을까? 세 번째. 거울을 봐도 먼지가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를 향하는 전철 아니었다. 어느 역에 정차한 열차의 문이 열리자 양쪽에서 따로 나타난 할머니 두 분이 내 정면에 나 있는 빈자리를 향해 돌진했다.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였다. 간발의 차이로 자리를 차지한 할머니는 득이양양한 표정에 턱을 싸늘히 모로 젖히고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할머니가 허리를 굽히며 자리에 앉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려고 그만. 낮에 별을 본 기분이 이럴까? 난데없이 미안하다는 말은 무엇이고 그렇게까지 사과할 일인가 싶어 그 할머니의 얼굴을 슬며시 쳐다보았다. 세상에나 저렇게 좋은 얼굴일 수가. 앉아있고 서있는 두 할머니의 얼굴은 달라도 한참 달랐다. 날이 선 얼굴과 한없이 온화한 얼굴의 차이는 극명했다. 과거의 삶이 어땠건 지금 현재가 어떻건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저런 차이를 동반하는 것이겠구나 싶었다. 나는 어느 쪽인가? 얼마 전에는 가족과 함께 남해에 갈 일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적당한 식당에 들어섰다. 정식 몇 인분을 주문하고 앉아있자니 식당 벽에 붙여놓은 새조개라는 말에 궁금하여 새조개를 주문했다. 하지만 주문을 받은 청년이 눈만 마주쳤을 뿐 알겠다는 응답을 따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다시 다른 아주머니에게 주문이 들어간 것이 맞느냐고 확인을 했다. 역시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곧 준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가족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저 청년 조금 모자라지 않아? 가족은 그런 것 같다고 응수했다. 뚱하고 맹하고 느리고. 아무튼
싹싹해도 모자랄 나이에 좀 그랬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현금을 꺼내는데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까 그 청년에게 돈을 주란다. 나는 속으로 이랬다. 모자란 청년한테? 아마도 주인의 아들인 듯 했다. 계산을 마치고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에 묵직한 손을 올렸다. 등을 돌리니 그 청년이었다. 그 청년이 내게 10,000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 돈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멈칫했다. 10,000원을 더 주셨어요. 그가 느릿느릿 말했다. 점심값으로 48,000원이 나왔는데 58,000원을 준 것이다. 나야말로 잘못 살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10,000원을 치르고 완 게 아니라 10,000원을 돌려받고서야 알았다. 한참 모자란 사람은 나였구나 하면서 식당을 나오니 눈부신 햇살 아래였다. 조금 바보처럼 살아도 되겠다 마음먹고 살고는 있으나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나면 풀어진 나사를 조여주고 싶어 안다라고. 느리게 살아도 되겠지 하면서도 바로 앞에 지름길을 놔두고 다른 길로 가겠다는 사람을 보면 눈이 삐었느냐 묻는 나는 이 얼마나 요란복잡 시시한 사람인가 말이다. 세상에 많은 바람이 닥쳐오고 지나가지만 사람은 빠져있는 일이 다반사다. 사람은 섬뜩할 정도로 제외된 채 세상은 흥분된 채로 제멋대로다. 누구나 애면글면 살고 있다고 해도 사람이 되기 위해 사는 삶하고는 거리가 멀다. 모르긴 해도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4번의 계절을 따로따로 진하게 물들일 사랑 같은 감정 말이다. 모르는 한 사람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멀어지다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다가 대책 없이 마음이 빵처럼 부풀고 익었다가 결국엔 접시만 남기고 고스란히 비워져 가는 것. 이런 일련의 운동, 사랑을 통해 마음, 사람의 근육은 다져진다. 사랑한 그만큼을 알아야 사람도 되고 사랑한 그만큼을 이어야 사랑도 된다. 지금 눈부릅뜨고 살고 있는 건 나이 들어서까지 살아있는 눈빛을 잃지 않고 데려가기 위해서라던 누구의 말이 생각났다. 눈에 힘을 주고 산 이유가 눈이 풀려 보일까봐 그랬다면 이제는 나부터라도 눈에 힘을 빼고 살아볼까 한다. 눈에 힘을 빼면 이제 사랑도 보일 것 같다. 세 개의 챕터를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이 책을 잘 나타내는 것 같은 글귀가 있어요. 그거를 써볼까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병율 작가님이 끌림이라는 책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 책 뒤편에 또 나와 있어요. 근데 끌림이란 책에서는요, 어쩌면 탱고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탱고를 추다가 스텝이 엉키면 그것은 바로 탱고 그 자체라는 포스터를 보고 이병율 작가님이 사랑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써 있어요. 사랑을 하다가 그냥 스텝이 엉키면 그냥 그건 사랑이라고. 그런 글귀를 보고 좋아했었던 분인데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라는 책에도 좋은 글귀가 있어요. 이 뒤에 있는 게 딱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낯선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말은 물인 것 같다. 그 다음은 고맙다라는 말. 물은 나를 위한 말이고 고맙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위한 말.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상태도 싫고 누군가와 눈빛도 나누지 않는 여행자가 되기는 싫다. 그 나라 말을 못해서 라는 챕터 중에 있는 말이에요. 저처럼 이병렬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많이 계시겠죠?
유명하신 작가님이시니까. 잘 나오나? 글씨 못생겼어. 위에 찍었네. 쓴 거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이니까 딱 어울리는 글귀인 것 같네요. 이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요. 내가 사람으로 행복한 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이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얼마큼의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라는 글게요. 너무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책을 차분히 읽어드릴게요. 자, 세상에 여러 맛을 보려고 사는 것 같아서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이 거의 유일한 사치이기도 한 나는 영화 본 것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 또한 몇 안 되는 나의 사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며 산다. 남에게 내가 본 영화 이야기를 할 때면 이상하리 많지 음미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바닥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는 혼자 보고 만다. 혼자 보고 혼자 담아두려 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극장을 찾은 기억이 있다. 사실 영화가 좋았던 것인지 그녀가 좋았던 것인지가 구분이 안 가던 꽤 오래전 일이다. 미용사의 남편이라는 프랑스 영화였다. 국내에는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이라는 달콤한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영화를 보고 며칠이나 혼자 아리를 하다가 세 번째로 그 영화를 보기 위해 그녀와 극장을 찾았다. 꼭 봐야 할 영화는 아니고 안 보면 안 될 영화라서 같이 봐준다면서 극장을 갔다. 영화를 다 보고 영화가 좋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간접적으로나마 사귀자는 표현을 할 참이었다. 영화를 보면서도 그녀의 옆모습을 순간순간 지켜보았던 것 같다. 영화에 몰입하는 정도나 동감하는 정도를 슬쩍슬쩍 살피기 위함이었지만 그녀는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오면서 통 아무 감흥이 없었다는 듯 밋밋한 표정이었다. 좋지 않았어? 라고 물으니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내 속은 부글부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안 좋아지고 있었다. 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심 심각한 고집을 피워대면서 어떻게 이 영화가 안 좋을 수 있어? 라는 심사가 번지고 있었다. 어떻게 영화 한 편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판정할 수 있을까 싶지만 말도 안 되는 정체불명의 젊은 피를 가지고 살 때였으니 그땐 그랬었다고 치자. 그렇게 나와 그녀는 기존의 적당한 거리에서 철저히 적당한 거리를 두는 사이로밖에 발전할 그 무엇이 없었다. 시절이 얼마나 지났을까? 결혼을 앞둔 그녀였는지 결혼을 막 치른 그녀였는지 하여간 남의 여자가 된 그녀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녀가 한 말에는 바늘촉 같은 따끔한 것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땐 몰랐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됐어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는지를요. 나중에 여러 번 생각났는데 그제야 참 좋은 영화였구나 싶었어요. 내가 많이 어렸나 봐요. 비극적인 사랑에 관한 영화였고 논리적이지도 않았으며 충동적인 감정으로 사랑을 완성하려는 남자 주인공의 얘기여서 보편적인 동감을 끌어내기엔 불편하면서도 무리가 있을 법한 영화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서적인 강요로 한 여자를 시험했다가 뒤늦게 한 대를 제대로 얻어맞은 셈이 되었다. 나와 많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두렵다. 비슷한 사람하고의 친밀하고도 편한 분위기에 비하면 나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속을 여미게 된다. 그럴수록 나와 같은 사람을 찾겠다면서 여러 시험지를 들이대고 점수를 매기는 게 사람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기준과 중심들을 꺼내놓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해하는지 이해 못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은 참 그렇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고 각자의 박자를 가지고 살며 혼자만의 시력만큼 살아간다. 우리는 그 모두를 겪겠다고 인간 소믈리에의 자격으로 태어난 것. 남의 다름을 한낱 이상함으로 보겠다는 포즈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세상에 여러 맛이 차려진 특급 식당에 입장할 권리를 잃는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거든 많이 먹지 말고 속을 조금 비워두라. 잠깐의 창백한 시간을 두라. 혼자 있고 싶었던 때가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 어쩌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마음에 둘 수도 있음을. 그리고 둘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랑의 이사를 떠나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라. 다 말하지 말고 비밀 하나쯤은 남겨 간직하라. 그가 없는 빈집 앞을 서성거려 보라. 우리의 만남을 생애 몇 번 안 되는 짧은 면회라고 생각하라. 그 사람으로 채워진 행복을 다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되갚으라. 외로움은 무게지만 사랑은 부피라는 진실 앞에서 실험을 완성하라.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맡아지는 운명의 냄새를 모른 채 하지 마라. 함께 마시는 커피와 함께 먹는 케이크가 이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면 이런 맛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만날 때마다 선물 상자를 열듯 그 사람을 만나라.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거든. 가슴에 명장면 하나쯤 간직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두 사람은 기차에서 만났습니다. 여자는 몸이 조금 불편했고 남자는 무심했습니다. 모르는 사이니 괜찮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기차에서 조각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 않았고 기차에서 내릴 때 남자가 여자를 조금 도와준 것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흐르는 시간도 흐르는 풍경도 여행자라서 괜찮았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숙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것은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 입자만큼 각진 인생 이야기를 들었고 남자는 여자가 만든 뜨거운 감자 수프를 나란히 나눠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시간의 냄새도 떠올렸습니다. 주관적인 모든 것들은 사이를 두고 객관화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기류 속에 있어서 같았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이 또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헤어져야 합니다. 여행자이기에 그쯤이야 괜찮을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가방을 끌고 길을 나섭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2층 창문을 열고 발코니에 나와서서 손을 흔듭니다. 여자는 주섬주섬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남자의 손 흔드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잠깐만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자기 카메라를 가져와 오래 손 흔드는 여자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우산처럼 기억될 것입니다. 멀어지지만 괜찮을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매일 기적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사람은 그 자체로 기적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마음 안에 그 한 사람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더 기적이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황홀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그 어떤 꽃도 피울 수 없다는 것도 황홀입니다. 우리가 기대는 것은 왜 사람이어야 할까요? 왜 사람을 거쳐서 성장하고 우리는 완성되어야 할까요? 혼자여서 불안한 것은 마땅히 이해되는 불안이지만 옆에 아무도 없어서 불안한 것은 왜 그토록 무서운가요? 나는 세상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풀려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밑에 깔려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얼굴 붉힐 일도 마음이 뭉치는 일도 없어지거든요. 일도 사람도 사랑한다고 주문을 걸고 사랑을 앞세우면 일도 사람 관계도 나아지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신에게 전달하고픈 마음은 그렇고 그런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인생에 몇 번 올까 말까한 감정임을 알아주세요. 가능하면 사람 안에서 사람 틈에서 살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서죠. 선뜻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사랑은 사람보다 훨씬 불완전하니까요. 불완전하는 것도 모자라 안전하지 않기까지 하네요, 사랑은. 사람만 보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죠. 사람 냄새 참 좋은데 사람 냄새 때문에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 냄새 때문에 골병이 들죠. 결국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으려 하지만 사람 없는 곳에서의 삶, 그게 어디 가능하기나 한가요? 우리는 사람이 그리워 사람 없는 그곳을 탈출하고 맙니다. 나는 대중적으로 압도하는 풍경 앞에 서서 사진 찍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본 곳으로 강렬했다면 그것은 사진보다 오래 남는 법이죠. 차라리 그게 영원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과도 함께 사진 찍고 싶지가 않아요.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불안을 포함하고 있고, 나중에라도 그 좋은 사람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는 순간 감정이 그전 같지 않으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그래요. 하지만 이 모든 불안과 실망들이 당신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게 되었어요. 당신으로 잘 살 수 있고 당신으로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으로 우리는 집을 지어요. 강렬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가져다 뼈대를 짓고, 품이 넓은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가져다 지붕을 올리고,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데려다 신뢰를 데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인생의 중심을 바칠 만한 사건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지은 집은 바람에도 약할 뿐더러 곧 녹아내리죠. 그러니 눈을 감지는 말지요. 그건 세상과 친해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니까. 세상은 그런 당신에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고 눈을 감은 당신에게 세상은 사람한테로 나 있는 계단을 내줄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시간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새에게도 나무에게도 모두에게 아름다운 시간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별것 아닌 풍경이고 시간이라 해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사람. 나에게 그만큼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물이 닿은 글씨처럼 번져버릴까? 혹시 인연이 아닐까? 나는 목이 마르고 안절부절입니다. 부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 간절함으로 그래도 된다면 당신을 세상에 고소할 것이고 나는 세상이 당신을 가둬놓은 아름다운 감옥으로 이사할 겁니다. 그러니 내게 밑줄 친 사람이 되어주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히 당신에게 그어놓은 그 밑줄을 길게 길게 이어갈 것입니다. 아니, 와, 이병률 작가님은 정말 문체가 되게 정말 외로움도 많으시지만 세련된 외로움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챕터가 이제 2개 남았어요. 아쉬워라. 약간 삶에 회의적이면서 그런데 긍정적이고 희망찬 메시지도 있는 매력이 다분한 글들인 것 같아서 좋네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나 나는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한다. 조만간 다시 보자는 말은 했지만 같이 여행을 가자고 말하기엔 이르다. 창문을 좋아한다고 말해서 나도 그게 좋다고 말했다. 저녁을 좋아한다고 말하니 그녀도 저녁이 좋다고 말했다. 슬픔을 아는 사람 같았다. 슬픔은 아는 사람에게선 마치 비 온 뒤에 한 차례씩 부는 바람에 실려 있을 법한 비릿한 냄새가 닥쳐와서 이런저런 감정을 섞어놓게 한다.
만나고 헤어지고 난 뒤에도 한동안 길을 서성이게 한다. 길을 가다가 알았다. 아무것도 아닌 길에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검고 낮은 돌들이 화단과 보도를 나누고 있었고 그 검은 돌 위에 벚꽃이 내려와 단단히 붙어있는 밤이었다. 무엇을 좋아해야 할까? 사람을 좋아해야 할까? 지금 어느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된 이 감정 자체를 좋아해야 할까? 대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보다는 밤이 더욱 짙어지기만을 바랬다. 감정을 다 소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감정을 조금 남겨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다 그것이 당장 해치울 수 없는 산더미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금 힘에 겨울 때까지 걸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나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문자를 보낸다는 것도 알았다. 쌓이고 또 쌓이는 문자를 보면서 그도 나처럼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까? 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 숫자가 아닌 감정일 텐데 나는 어쩌자고 쌓이는 것이 숫자를 넘어선 그 무엇의 육중한 무게라고 나에게 당부하려는 것일까를 슬프게 생각했다. 정신적인 건강도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강한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 있다. 내 정신적인 건강도가 만약 B라면 그 사람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은 좋아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B인지도 모른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불온에 가깝다는 말을 하려는 것인데 쓸쓸히 여기까지 왔다. 사랑은 0이다. 사랑은 감정으로 숫자를 늘리는 일이지만 결국엔 0이 된다. 0하고는 상관없는 듯 우리는 100점처럼 사랑하지만 결국엔 시간에 의해 바람에 의해 요지부동의 0에 도착하고 만다. 아무 감정이 없는 아주 무심한 진공의 상태.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먼 훗날에 0에 대해 생각한다. 아픈 0에 대해 생각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허무에 이르고 마는 그 0에 대고 얼굴을 부빈다.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라고 묻는 당신의 말에 나는 그만 배시시 웃는다. 그 사람이 당신인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대신 그녀가 출장을 끝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서너 번 만날 수 있는 것을 한 번 만나고 만다. 어깨를 오래 바라보든가 시간을 길게 끌다가 그녀 옆에 나란히 서보는 것. 그러다 그 사람에게 정면으로가 아닌 그냥 벽이나 허공 따위에 대고 말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 말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요 라는 말에 다른 말이겠지만 그럼에도 그러는 것은 사랑은 떠올리지 말아야 할 불안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서다. 좋아하는데 손잡을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난감함의 이유는 명치까지 불안이 차올라 있어서다. 그것이 아니고는 이토록 사랑한다는 말을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 사랑은 0의 그림자다. 사랑 자체로는 그림자를 만들 수 없는 데다가 사랑이 0의 뿌리에 단단히 붙어 있으니 그렇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끝없이 외로운 것은 0의 그림자를 껴안고 있어서다. 무인도에 같이 가자 해놓고 무인도에 그 사람을 남겨두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랑을 하면서 0의 그림자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사랑을 조금만 멀리 두려 한다. 너무 멀리는 두지 말고 가까이 있고 싶을 때, 냄새 맡고 싶을 때 달려가려 한다. 느슨한 감정에 숨겨놓은 긴장이 가져다주는 멀미를 당분간 즐기려 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지만 나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좋아한다 말하지 못한다.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은 0이라느니 사랑은 0의 그림자라느니 또 무엇이라느니 이렇게 멀미를 참지 못하고 허튼 소리만 하고 있다.
작가님 용기를 내세요. 사랑하면 사랑한다 하셔야지. 근데 굉장히 정말 아티스트적이신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럼 이 책이 발간된 이후로 작가님이 허공에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겠네요 라든가, 갑자기 어깨를 빤히 본다던가 옆에 갑자기 슬며시 쓰면 이 작가님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알겠네요, 여자분들이. 근데 다 누구나 표현법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표현이 많은 사람인데, 그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게 사실은 여행 산문집이에요. 여행 산문집 보이시죠? 이병률 작가님이 여행하시면서 항상 쓰시는 글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여행하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전 이 사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태국에서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출판을 정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태국을 다니면서 이런 식의 스냅 사진 같은 거를, 실력이 부족하지만 나름 제가 생각하는 그 태국 여행할 때 모습들을 찍고 글들을 썼던 책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병률 작가님의 그걸 받았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에요. 영감을 이 책을 보고 잘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결과는 귀엽게 나왔어요. 제 책은 이렇게 감성적이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책은 또 소개해 드릴게요. 어? 응? 응? 참 제목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 작가님 앞에 소개 글이요. 어느 날 잠에서 깨어 이렇게 중얼거렸다. 여기 보통 몇 년생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디서 태어났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작가님 정말 재밌으신 분 같아. 소개 글이요. 어느 날 잠에서 깨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자면서도 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살면서 매번 인정했다. 뱃멀미는 못 참지만 사람 멀미는 즐긴다는 것을. 사람한테 다정하지만 사람한테 까칠하다. 자주 숨고 자주 간절하며 가끔 미친다. 진짜 특이하시네. 이건 첫 장에 있는 거예요. 보여요? 글씨? 그러니까 문득 이 작가님의 라디오를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의 글로만 채워진 라디오를 들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굉장히 이모셔널한 분인 것 같습니다. 어땠을까? 사실 책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는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굉장히 재밌네요, 저는. 우리 시간 얼마나 갔어요? 헉, 진짜요? 저는 지금 진짜요? 저는 한 15분, 20분 된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저의 책 읽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난 왜 분위기 있게가 안 될까? 왜 올라가는 거죠, 옥타브가? 나도 심야 FM처럼 말해봐야지. 어때요?
멘트가 뭐야? 오글거려서 못할 거. 네,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은정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네, 안녕.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잘 자. 좋은 하루 보내. 굿모닝. 퇴근.